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죽의 결, 그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버킷백 패턴 제작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가죽의 결에 대해 이해하고 패션 가죽 제품 제작 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버킷백 패턴 제작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버킷백 가죽 재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죽의 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렁큰 가죽을 준비를 했는데요. 슈렁큰 가죽은 태고 속에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슈렁큰 가죽이라고 합니다. 저는 송아지 한 장짜리, 송아지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미만의 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 머리가 되겠죠? 머리가 되겠고, 지금 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리 부분, 두 다리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엉덩이 부분, 가장 좋은 부위죠. 버트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벨리 부분이 아래쪽에 있겠습니다. 가죽의 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패션 가죽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 그레인의 늘어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척추가 가운데 있게 되겠죠? 보면 가운데 이렇게 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엉덩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주름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주름 요렇게 요 방향으로 늘어나서 요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스트랩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위는 우리가 원판 사용할 때 이쪽 부위부터 잘라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니까 이쪽 방향을 쓰게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지터블, 리오 가죽이고요. 지금 굉장히 소가 크죠. 그래서 지금 반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장을 자른 거고요. 이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이제 목 부분인데 목 부분에 늘어나는 방향은 이쪽이고, 이제 여기 가장 좋은 버트 부분, 이쪽 부분에 원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죽을 말아 놓으실 때는 보통은 이제 요 음면, 이 겉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말아 주십니다. 그리고 베지터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뒤에 상면 독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말아 주시고, 그리고 염소 가죽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독고 부분을 이렇게 뒤로 말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따라서 그 구매처에 이제 물어봐서 그렇게 접는 방향을, 많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방으로 그 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쪽 원판이겠죠. 그래서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재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 이쪽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방 같은 경우,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이 달려 있고, 그렇죠? 뚜껑이 달려 있고 이렇게 접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뒤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쪽을 중요시하느냐, 이제 뒤쪽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게 할 건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게 할 건지, 이제 저는 앞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떠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 접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요런 클러치 같은 경우, 클러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접히는 방향으로 요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장지갑, 요런 소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늘어나는 방향, 이렇게 접히는 방향이니까 요렇게 떠주시면 되겠고요. 요 클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접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바느질을 한 거죠. 각각 잘라서 조각을 한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쪽 방향으로 늘어나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목 부분 같은 데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랩은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요 손잡이는 어떻게 되나? 손잡이는 이렇게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한번 이렇게 안에 심지를 넣고 이렇게 접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접히게 이렇게 늘어나는 가로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소 가죽에 대해서 그리고 늘어나는 가죽의 결, 그레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방향이 좀 헷갈리신다 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당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도 당겨 보시고, 이렇게도 당겨 보시고, 또 이렇게도 당겨 보시고, 그러면 확실히 이쪽 방향이 지금 목 부분은 잘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잘 늘어나는 쪽이고, 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쪽으로 늘어나는지 한번 당겨보시면 그 늘어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확실히 이쪽이 잘 늘어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거나 또는 이렇게 접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납작해지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더 납작한지, 이렇게 접었을 때 더 납작한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더 납작하게 접히는 부분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보던지 아니면 이렇게 늘려보던지 해서 제품마다 여러분들이 가죽의 그레인을 잘 보셔서 재단을 해주셔야지 퀄리티 높은 패션 가죽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킷백을 제작해 볼 텐데요. 버킷백 스케치를 먼저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주머니 형태로 저희가 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이고요. 스트랩도 달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가방을 재단하고 패턴을 만드실 때는 움직이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판으로 삼아서 재단을 하시고 패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이즈가 저희는 150에 230으로 제작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몸판 부분은 요 바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몸판 부분 수치 계산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몸판 부분은 그래서 요 높이는 230이고요. 그리고 요 넓이는 요 밑판에 맞춰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끈 부분, 끈 부분은 스트랩 부분은 저희가 850과 350으로 나눠서 이 개고리에 요 폭에 맞춰서 저는 2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으로 하고 350 여기 짧은 부분 스트랩 그리고 긴 부분 850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 저는 이렇게 파이핑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몸판 부분에 이렇게
연결 가죽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이 236 요 길이에서 약 40mm 정도 여유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스트링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끈 조절할 수 있는 요 부분이 100mm 정도 여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킷백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패턴 만들 패턴지 그리고 칼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 앤티커터 칼과 구두칼 준비했고요. 그리고 재단판, 철제자, 그리고 문진, 그리고 본드와 헤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레탄 망치와 쇠망치, 그리고 그리프는 3.85mm 사선 치질, 그리고 3.38mm 5홀 치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탑판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공 펀치는 저희가 스트링 들어가는 부분에 홀을 뚫어주고 이 아일렛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메라고도 하는데 뚫어주기 위해서 저는 12mm 그리고 그 부분에 가죽을 덧대줄 거기 때문에 23mm 타공 펀치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들어갈 바닥 석고발이라고 하죠. 요 바닥 요 구멍을 뚫어줄 요 일자 펀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엣지 코트, 엣지봉, 그리고 실과 바늘, 그리고 마무리 도구, 뭐 사포라든지 가위나 라이터, 코드잽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종류도 이제 금속 장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방에서 보시면 들어가는 액세서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디링 같은 경우 이렇게 2개 준비해 주시면 양쪽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고리 부분 있고요. 그래서 디링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넓은 이렇게 보시면 20mm 그리고 개고리도 20mm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 하도메 우리가 아일렛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12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액세서리가 요 끈에 들어가는 요 벨트, 저희 보강 테이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핑에 들어갈 PP선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부터 패턴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면부터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저희가 사이즈를 150 그리고 230으로 정했고요. 여러분들은 크기를 디자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면, 기준이 되는 바닥판부터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mm씩 조금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위치 십자 패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50으로 준비를 했고요. 절반인 125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금 넣고 실금, 칼선 이렇게 칼금 넣은 부분과 칼금 넣은 부분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접으실 때는 바닥에 대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 저희는 230이니까 115 위치에 칼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펼쳐서 한쪽 잘라내고 접어서 나머지 그다음에 또 반되는 부분에 칼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서 실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서 150의 반인 75, 이쪽도 75 이렇게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십자 패턴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끝쪽을 살짝 동굴려 주도록 할 텐데요. 반지름을 30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 되는 위치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0 되는 위치를 표시를 했고요. 컨버스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로 저는 30을 재서 끝을 굴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점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컨버스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잘라주고 접어서 동일하게 두세 번 정도 그어서 동일하게 잘라주고 또 접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면을 마무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포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쪽 부분은 반지름 30으로 저희가 이렇게 30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저희가 230에서 30 이렇게 빼고 반에서 30을 뺐으니까 이 부분이 85가 됩니다. 이 부분이 85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45가 되겠죠. 45고 전체는 여기까지 30 되는 위치 여기까지 전체는 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여기까지 90 이렇게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요 바닥면에 나중에 중심 위치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 위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자, 여기에 보강제 들어가는 이 패턴을 또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보강제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라바 인솔 그리고 이런 탄탄하게 바닥면을 잡아줄 수 있는 에셀이나 저는 요 비지 보강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러버 보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본판 패턴으로 동일하게 잘라주시면 되겠고, 요 좀 단단한 에셀 보강제나 이런 비지 보강제 같은 경우는 이 본판 이 바닥 패턴보다 2mm 정도 작게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용 패턴은 이 원래 패턴보다 6mm 정도 크게 재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 바닥 패턴보다 2mm 작게 한 개, 그리고 6mm 크게 가죽용 피가다 패턴 하나 이렇게 제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원래 바닥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2mm 작아진 이 패턴은 요 단단한 요 보강제용, 그리고 요 6mm 크게 요 바닥 원래 패턴보다 6mm 크게 제작한 이 패턴은 가죽용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바닥 패턴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가죽용 피가다 패턴의 이 본판 바닥 패턴을 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mm 늘어난 이 패턴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로 정확하게 재서
네, 저는 6mm 이렇게 재주고, 또 여기도 6mm 이렇게, 네, 이렇게 6mm 정확하게 맞춰서 중심 위치 잘 맞추셔서 이렇게, 네, 바닥 패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피가다 패턴이 이제 6mm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센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동일하게, 네, 85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4분의 1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30이었는데 6mm 늘어났으니까 36이 됩니다. 여기도 36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 직선 부분은 동일하게 90이 됩니다. 90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제가 이거를 센치를 왜 그렸냐 하면 이제 몸판 길이, 사이즈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방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뜰 몸판 패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절반 되는 사이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를 제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되는 부분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계산은 어떻게 되냐? 제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직선인 부분 85, 여기 85죠. 아래도 85입니다. 그죠? 그래서 85 곱하기 2 하면, 네, 170이 됩니다. 그죠? 아래 위. 그리고 이쪽 일자 부분 90이 되겠죠? 플러스 90. 26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네, 4분의 1 원주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파이 r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파이 r 해볼게요. 260이 일자가 나왔고, 자, 파이 3.14 곱하기, 자, 지금 저희가 요 원주를 계산할 때는 지금 요 파이핑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파이핑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 6mm 시접에서 절반 되는 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33. 네, 33 되는 위치. 3.14 곱하기 33은 그럼 103.62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51.82가 요 원주입니다. 4분의 1 원주입니다. 그래서 2개 곱하면, 네, 103.62 플러스 아까 일자 부분 260 하면 총 길이가 363.6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바닥 패턴도 제가 나중에 가죽에 표시하기 좋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표시하기 좋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금 꺾어져 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가죽에 표시하기 좋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 중심 부분, 그리고 이렇게 원주가 꺾어지는, 라운드가 꺾어지는 네 부분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패턴 3개가 완성이 됐고요. 자, 6mm 큰 패턴, 원래 패턴, 그리고 2mm 작은 요, 네, 비지보드 들어가는 새 패턴을 제작을 했고요. 이제 몸판 패턴, 네,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방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230mm로 정했고요. 거기에 6mm, 네, 시접까지 합쳐서 236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몸판, 네, 가로 길이는 저희가 계산을 했죠. 그럼 십자 패턴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364 나누기 2 해서 182로 정확하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2로 반올림해서 이렇게 182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에서 계산한 길이대로 이렇게 182에서 잘라주시고 절반 위치 칼금 해주시고 이제 높이를 236으로 잡았죠. 230에 시접 6mm 들어가는 거 나누기 2 해서 118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산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거나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판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스트링 들어가는 이 홀 부분, 저희가 하도메, 아일랜드 널 부분 홀을 저희가 패턴에 뚫어주도록 할 텐데요. 홀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부분은 조금 간격을 좀 좁게 해주고 옆부분은 조금 넓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저는 위에서 약간 2.5 정도 내려온 위치 2.5 정도 내려온 위치 선을 그어주시고 중심 부분은 제가 이렇게 5cm 간격 이렇게 50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가 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0 이렇게 가운데는 아무래도 당겨줘야 되니까 조금 좁게 홀을 뚫어 주시고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제 여기도 60 이쪽도 60 그리고 여기는 이제 35니까 양쪽에는 이제 7cm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5cm, 6cm, 6cm, 여기는 7cm 이렇게 해서 저는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한 점에 저는 이렇게 타공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놓고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일렛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 타공 펀치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2mm에 맞춰서 요 하도메를 샀고요. 요 뚫어주실 때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제 위치를 표시해 주실 수도 있겠죠. 이게 12mm니까 6mm의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렇게 해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쭉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을 때 요령은 이렇게 한쪽 부분을 살짝 기울여서 이쪽 부분 띄고 뚫어주고 또 이쪽 부분을 살짝 두드려서 기울여서 두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두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판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부분은 제가 삼각으로 잘라서 가죽에 표시해주기 좋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 그리고 바닥 3장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는 모모 부분, 옆에 디링 들어가는 이 모모 부분, 이 부분의 패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걸어줄 디링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폭이 저는 20짜리를 샀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기 가죽 패턴을 만드실 때는 20보다 약 2mm 정도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엣지 코팅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옆부분에 1mm씩 여유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패턴을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게 2cm 정도, 그리고 아랫부분의 디자인은 뭐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뾰족하게 화살표 모양으로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모 패턴도 십자 패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폭을 24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12 정도, 반 12, 24의 반인 12, 이쪽도 24의 반인 12. 자, 중심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칼금을 그어주고요. 세 번 정도 그어서 접어주고, 저희는 96으로 총 길이를 할 거기 때문에 48 되는 절반 위치인 48 되는 위치에 칼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12 정도 내려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삼각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요 디링 들어가는 부분, 네, 그래서 여기 폭이 20이니까 저희 18 정도로 해서 양쪽에 9 이렇게 9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여기 여유분을 2cm를 주셔야 됩니다. 접히는 부분 2cm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쪽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쪽을 만들었고요. 이제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모 패턴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패턴은 이제 몸판 패턴, 그리고 바닥에 원판 패턴, 그리고 2mm 작게 한 패턴, 그리고 원판 패턴에서 6mm 크게 한 패턴, 그리고 요 모모 패턴까지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작한 패턴으로 저희가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늘어나는 방향을 고려하셔서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판을 자르실 때는, 자, 여기서 자르고 너무 엉뚱한 곳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자르던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가던가, 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분에 가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름이 다 이 토고,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주름 잡힌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곳으로 몸판을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 하나, 그리고 바로 이쪽 밑에 이렇게 붙여서 재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을 놓고 재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크게 잘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재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크게 재단을 해서 좀 정확하게 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자, 문진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재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실 때는 패턴만 놓고 하셔도 좋고요.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실 때는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칼을 사용하실 때는 칼끝으로 쭉 밀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돌려서 재단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조금 긴 자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 흔들리지 않게 저는 문진을 조금 이렇게 지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남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끝부분 잘라주실 때는 막 당기지 마시고 끝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재단판을 돌려서 자를 때 비스듬하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딱 90도로 잡고 끝부분도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찍고 쭉 밀면서 단면이 경사가 지지 않게 끝부분은 이렇게 자르듯이 잘라주세요. 자, 또 돌려서 자, 이렇게 몸판이 잘렸고요. 이제 나머지 바닥도 잘라보고 스트랩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봤는데요. 지금 몸판 가죽 2개, 마디 가죽, 그리고 바닥 가죽 2개, 그리고 스트랩용 가죽 양쪽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PR 할 거 생각해서 3cm로 해서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몸판 연결 가죽 2개 준비했고요. 나중에 17 곱하기 236으로 재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핑은 제가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19 곱하기 364의 여유 한 20 정도로 해서 2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스트링용 가죽, 스트링용 가죽은 나중에 14 곱하기 726으로 재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조절할 수 있는 터널용 가죽 56에 80 이상 여유 220mm 정도 해서 한 장 재단했고요. 모모용 가죽 이것도 35에 세로 약 100mm 정도 해서 2개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PR을 해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죽의 결에 대해서, 그레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패션 가죽 제품별, 가죽 결에 따른 재단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버킷백 패턴 제작 방법과 가죽 재단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